심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결과 임플란트 진료비가 최근 3년 새 10만 원 떨어져 최저 30만 원대로 조사됐습니다. 딥페이크 신종 디지털 범죄가 치과 분야에서도 환자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치과 병의원뿐만 아니라 국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먹튀 폐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서울 강남 제이플란트 치과병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24 FDI 총회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부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덤핑 치과 난립 등으로 인해 비급여 임플란트 진료비 하락 속도가 가파른 가운데 치과 의원을 기준으로 지난 3년 새 최저가가 10만 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5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 치과의원이 신고한 비급여 임플란트 최저가는 지르코니아 기준 35만 원으로 지난 2022년 45만 원에서 불과 3년 새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평균가도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지난 2022년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의 평균가는 120만 8,699원이었지만 2023년 119만 3,150원에 이어 올해에는 116만 5,554원으로 3년 새 3.5%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간가는 120만 원으로 지난 3년간 증감률 0%를 기록하며 변동이 없었습니다. 치과 병원의 하락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올해 치과병원이 신고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 원으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40만 원이었으나 올해 신고에서 25%나 급락했습니다. 평균가 또한 지난 2022년 160만 5,498원이었지만 2023년 156만 1,635원에 이어 올해 151만 5,622원으로 3년 사이 5.5% 떨어졌습니다. 중간가도 지난 2022년 150만 원, 2023년 140만 원, 2024년 130만 원으로 해마다 10만 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신종 디지털 범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치과 분야에서도 환자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해 모방하는 기술로 가짜 영상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치과 분야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한 영상이 유명인을 내세운 불법 의료 광고, 의료인 사칭을 통해 잘못된 치의학 정보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 임플란트 가격 할인 소식을 전하는 뉴스 영상 또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유명 아나운서와 쇼호스트의 얼굴로 딥페이크된 AI 아바타는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포함 30만 원, 3일간 이벤트와 같은 멘트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영상이 끝나면 병원 예약이 가능한 랜딩 페이지로 유도해 환자 DB를 수집하는데 영상 조회수는 많게는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딥페이크를 잘 모르는 환자일 경우 진짜 뉴스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도 충분하며 유명인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치과 병의원뿐만 아니라 국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미실시 또는 부적정 평가가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 및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검토 중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위험성 평가제도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위험성 평가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핵심은 평가 주기와 방법으로 먼저 주기는 개설 후 1개월 내가 원칙입니다. 또 매년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은 상중하 또는 저중고로 구분하고 이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치과를 예로 들면 수기구가 선반에서 떨어질 위험을 유해 위험 요인으로 설정하고 위험성의 수준, 개선 대책 및 예정, 완료일, 담당자 등을 표기하는 식입니다. 이때 각 위험 요인 목록은 질문형으로 작성해 표기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는 표준상 적정과 보완으로 구분하고 적정은 무시할 수 있거나 안전조치가 돼 있는 경우이며 보완은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먹튀 폐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환자 다수로부터 고소를 당한 서울 강남 제2플란트 치과병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제2플란트 치과병원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환자 81명으로부터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입금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액은 약 2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2플란트 치과병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SNS 등 온라인 매체에 불법 의료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진료해 오다 지난 6월 돌연 폐업해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2024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가 지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세계 7개국 치과계와 원격 진료 의제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지난 9월 9일 퍼스그룹 미팅을 시작으로 FDI 총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퍼스그룹 미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 치과 의사회로 구성된 FDI 국제협의체입니다. 이날 퍼스그룹 미팅에는 이민정 취업부회장과 허봉천 국제이사, 이진아 FDI 치과 임상위원회 위원 등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치과 원격진료 현황과 한계점을 의제로 상정해 주요국 치과계 대표들과 논의했습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은 나라별 현황을 공유하며 원격진료가 점차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퍼스그룹 미팅에서는 또 구강건강 예방 전략을 바탕으로 한 치과 지속 가능성, 정부의 규제가 치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안건도 논의됐습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치과에 근무한 경험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는 일부 광고 대행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치의신보 지면 그리고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